80이라는 나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길어진 앞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기쁘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삶을 갈라놓는 7가지 분기점,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가볍고 더 길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삶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은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과 집, 자녀의 성취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교의 대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내 친구는 손주가 몇 명일까? 이웃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교라는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빨리 불행으로 끌고 가는 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누군가보다 잘난 부분이 있고 또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만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비교에 덫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와 내 현실을 계속 견주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친구나 친척을 만나도 괜히 위축되고 대화 속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어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모임을 줄이고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새로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기를 지나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체력도, 돈도, 가정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관리하고 즐기면 됩니다. 이 시기에 또다시 남과 경쟁하려 들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는 빠르게 달리고 누구는 느리게 걷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착지는 모두 같습니다. 달리든 걷든 중요한 건 내가 내 보폭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작게는 이런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휴대폰 앨범을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었던 사진,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든 장면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중 하나를 과감히 지워보세요. 사진 한 장을 지우는 순간 비교가 가져다 주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고마운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도 걸어서 시장에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식이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남과 비교하던 마음이 서서히 풀립니다. 감사의 습관은 비교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세상의 더 큰 부자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라는 세계에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없는 경쟁을 굳이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고 내 삶에 집중하는 순간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평가한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비교의 습관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감사와 여유로 채워보세요.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고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휴대폰에서 불필요한 사진 하나를 지우고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 같지만 그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비교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노후의 삶에서 또 하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고 사업을 하던 분들은 꾸준히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커지고 자녀나 손주를 챙기느라 나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불안은 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돈이 꾸준히 흐르느냐 아니냐입니다. 큰 재산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많지 않은 돈이라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마음은 한결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을 흐르는 돈으로 바꿔두는 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이 불안하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다면 최소한 병원비나 기본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덜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도 더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남겨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합산해서 매달 들어올 돈의 총액을 체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가 눈앞에 보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그대로 묶어두는 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을 활용해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자녀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을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필요 이상으로 비싼 통신 요금제, 거의 가지 않는 헬스장 회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이런 지출들을 줄이면 매달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소일거리라도 하나쯤 이어가 보세요. 큰 수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 대가로 작은 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삶의 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소규모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내 힘으로 생활의 일부를 꾸려간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실천법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3가지를 꼭 해보세요. 첫째,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둘째,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하나만 표시해 보세요.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소득 활동이 무엇일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이 3가지만 정리해도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쓰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큰 부자가 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흐르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줄여내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작은 수입을 이어가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마음은 훨씬 든든해지고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문제에서 한 발짝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함께 서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노후의 삶을 가르는 3번째 분기점, 바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자식에게 주고 떠나야지. 하지만 정말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일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준다라는 오래된 관념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결혼까지, 집 마련까지, 그리고 손주 양육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지원을 부모의 의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 난 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집을 물려줬더니 쫓겨나는 경우, 돈을 주고 난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전해진 것이지요. 결국 부모는 삶의 기반을 잃고 자녀는 부모를 짐처럼 여기게 되는 비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도움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해두어야 부모도 불안하지 않고 자녀도 당연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은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자녀에게 넘기는 대신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는 끝까지 자립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불필요한 기대나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유산은 부모가 끝까지 당당하게 서 있는 뒷모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힘들다고 도와주었는데 그때는 고마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 당연한 듯 여기는 경우. 결국 부모는 지치고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의 선을 미리 긋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돕겠지만 그 이유는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그 불안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자녀도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되고,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 역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스스로 행복을 지키는 것이 곧 자녀를 위하는 길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외면하느냐? 맞습니다. 부모 마음은 늘 그렇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 또한 큰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는 힘이 결국 자녀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자녀를까지 돕겠다. 그 이유는 자녀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 짧은 한 줄이지만 이 문장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당당히 말씀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앞으로도 내 삶을 즐기며 살아갈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끝까지 품 안에 두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품에서 내보내고 독립시켜서 스스로 서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비교를 멈추고 돈을 마음의 안전망으로 만들며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실력입니다. 노후의 삶을 가르는 네 번째 분기점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마음속에 큰 빈자리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더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관계에나 기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공허와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깊고 무거운 관계가 아니라 가볍고 넓은 연결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골 식당 사장님과 나누는 짧은 인사, 동네 헬스장에서 마주치는 트레이너와의 간단한 대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년배들과의 웃음 섞인 대화. 이런 느슨한 관계들이 바로 노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굳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우리 일상을 지탱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재충전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에 나만의 시간 30분을 넣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혼자 동네를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했던 순간. 바로 그때가 혼자서도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에는 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립감에 지쳐버리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낸다는 건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채우면서 동시에 느슨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골 가게, 동네 프로그램, 봉사활동 모임 같은 곳에서 작은 인연을 이어가 보세요. 깊이 엮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서로의 안부만 나누어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 일정에 나만의 시간 30분을 적어두세요. 둘째, 동네에서 자주 가는 가게나 카페에 단골로 자리 잡아보세요. 주인과 가볍게 인사만 나눠도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무료 프로그램을 하나 신청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넷째, 작은 취미 하나를 다시 꺼내 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텃밭 가꾸기, 뜨개질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내 안을 채우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혼자 잘 지내는 법입니다. 자녀가 곁에 있지 않아도, 배우자가 곁을 떠나도,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돈을 안전망으로 만들며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두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 이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어떤 요소를 더 얹어야 할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갈라놓는 중요한 지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끝없는 경쟁 속에서 벗어나 내 삶의 속도대로 걸어가야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돈을 마음의 안전망으로 만드는 것. 액수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 무한정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 느슨한 관계와 나만의 시간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을 이겨내는 힘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실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섯째는 건강과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워서 긴 시간을 보내는 장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단백질을 챙겨 먹고 근육을 기르는 습관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여섯째는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구부정한 몸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시킵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는 작은 습관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삶 전체를 바꿔줍니다. 일곱째는 인생의 8할은 잊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은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20%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단순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돌아보면 결국 행복한 노후는 특별한 비밀이나 복잡한 공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돈을 지혜롭게 쓰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혼자서도 잘 지내며 건강과 자세를 챙기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길 위에 노후의 품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은 시간이 20년일지 30년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 우리의 노후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기쁨 하나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기쁨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 전체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